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 조선 후기, 한때는 팔도에서 으뜸 가는 약재상으로 이름을 떨쳤던 임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재의 효능을 꿰뚫어 보는 안목과 정직한 상술로 명성이 높았으나 세월의 풍파를 맞아 점차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지요. 가문의 대를 잇고 있던 현 가주 임진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으나 장남은 욕심만 앞서 사리분별이 어두웠고 차남은 게으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방 안에서 서책만 뒤적이거나 낮잠을 자기 일쑤였지요. 임진사는 그들에게 가업을 맡길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문의 숙적팍 가문은 임가문의 몰락을 더욱 부추기기 위해 교활한 계략과 음해를 끊임없이 일삼았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조상대대로 이어온 약재상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이오. 내 두 아들에게는 가문의 중책을 맡길 수 없으니 대체 이 위기를 어찌 헤쳐나가야 한단 말인가. 임진사가 머리를 싸매고 고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약재상 일을 돕고 돌아온 막내딸 연하의 모습이 보였는데 임진사는 딸의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지요. 연하는 비록 여인의 몸이었으나 약재에 대한 타고난 감각과 더불어 사람의 마음을 읽는 깊은 통찰력을 지녔으니 이는 두 오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범함이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라면 능히 이 가문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허나 연약한 계집의 몸으로 거친 상인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보통 방법으로는 아니 되리라. 내가 직접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이 아이를 거상으로 키워내리라. 임진사는 두 아들의 견제와 박 가문의 음해 속에서 연하를 보호하고 그녀의 잠재력을 세상에 드러낼 원대한 계책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임진사는 두 아들들이 이웃마을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돌아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자신의 서재로 연하를 불렀습니다. 연하야, 너는 이미 알고 있겠지. 우리 임 가문이 지금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지. 두 오라비에게 가문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고 숙적박 가문의 음해는 날마다 극심해지고 있다. 연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100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여인의 몸이었으나 가문의 흥망성쇠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봐왔기에 아버지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허나 나는 너에게서 희망을 보았다. 임진사는 조용히 말하며 낡고 빛바랜 나무함 하나를 연하 앞에 내밀었는데 함 속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은비녀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이것은 내 어미가 가장 아끼던 비녀이자 우리 가문의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물건이다. 겉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안에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핵심 비밀이 숨겨져 있다. 지혜로운 자만이 그 비밀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은비녀를 손에 쥐었는데 이 비녀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는 직감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거라, 연화야. 비록 내 너에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려 하지만 이는 우리 가문과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한 원대한 계책이니라. 임진사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연하는 숨을 죽였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 비녀를 품에 지닌 채 먼 고을에 있는 해동 객주로 찾아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너 스스로를 천한 여종으로 한 양에 팔아라. 연하는 충격에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를 한 양의 여종으로 팔아야 한다니요? 아버지, 제가 무엇을 잘못하기라도 했나이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명색이 양반, 가문의 딸로 태어나 한 번도 천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여종이 되라니요. 아니다, 연화야. 내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너는 내가 본 그 어떤 혈육보다도 뛰어난 재능을 지녔기에 이 길을 택하는 것이니라. 임진사는 연하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이어갔습니다. 너의 두 오라비는 어리석어 이 시련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나 너는 다르다. 너는 고난 속에서도 빛을 발할 지혜와 강인함을 가졌다. 그곳 해동 객주는 팔도에서도 손꼽히는 약재상으로 그곳에서 너는 이 비녀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상인의 도리와 가문을 일으킬 지혜를 배우게 될 것이다. 이는 내 오라비들처럼 법만 번지르르한 배움이 아니라 온몸으로 부딪혀 얻어내는 산교육이 될 것이야. 연하는 아버지의 말을 듣는 동안 두 오빠들의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처럼
자신 또한 아버지의 계획 없이는 희망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한양에 파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행운을 가져다 줄 시험대에 올리는 것임을 깨달았지요. 네, 아버지.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 몸을 바쳐서라도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이룰게요. 연하는 비장하게 답했습니다. 비록 앞날이 예측 불가능한 고난으로 가득할지라도 아버지의 계획 속에는 분명 가문을 위한 지혜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깊은 신뢰가 그녀를 이끌었지요. 그리고 이튿날 새벽 아버지의 비장한 지시를 받은 연하는 낡은 은비녀를 품에 소중히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먼 길을 걸어 마침내 해동객주가 있는 고을에 다다랐지요. 해동객주는 팔도에서도 손꼽히는 약재상으로 그 규모와 명성은 임가문이 번성했던 시절에도 쉽사리 넘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연하는 객주 앞에 이르러 쭈뼛거리지 않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녀는 자신을 갈고 넘는 몸으로 부모도 없이 떠돌다 흘러들어온 처지이며 객주의 일을 돕고자 자신을 한양에 판다고 말했지요. 그 순간부터 연하의 삶은 이전과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종들은 연하의 조용하고도 묵묵한 태도를 보고는 양반 흉내나 내는 주제에 쓸데없이 고고하다며 시기 어린 눈초리를 보내며 괴롭히는 일이 많았지요. 특히 객주의 나이 많은 하인들은 연하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더욱 힘든 일을 시키거나 멸시하기 일쑤였는데 특히 객주에서 가장 오래 일했고 콧대가 높기로 유명한 마행수는 늘 연하를 괴롭혔지요. 어이, 연화. 내까지 것이 이 무거운 단지를 언제 다 나르겠다는 게냐? 그런 얇고 고운 팔로 이 일이나 감당할 수 있겠어? 에잉, 내가 보기엔 내 미색을 보니 어쩌면 고된 노동 대신 객주 주인에게 다른 재주로 큰 만족을 줄 수도 있겠구만. 연하는 묵묵히 짐을 내려놓고 마행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마행수님, 소인이 이곳에 온 것은 약재상의 일을 배우기 위함이옵니다. 제 팔이 무거운 짐을 드는 데는 서툴지언정 약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행수님들보다 천하지 않다고 감히 아랩니다. 뭐, 이 계집이 감히 혓바닥을 놀려? 마행수는 분노했지만 연하의 눈빛이 너무나 당당하고 침착했기에 쉽사리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연하는 그들의 비웃음과 차가운 시선 속에서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곤 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은비녀를 품에 안고 아버지의 말씀을 늘 되새겼습니다. 이 안에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킬 핵심 비밀이 숨겨져 있다. 지혜로운 자만이 그 비밀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이 모든 고초 속에서 아버지의 계책과 은비녀의 비밀을 풀어낼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객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납품된 귀한 인삼 중 일부가 다른 종류의 약초와 섞여 들어왔는데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미세한 차이 때문에 객주 전체가 혼란에 빠진 것이었지요. 객주 주인과 행수들이 모두 모여 고심하던 그때 약재 단지를 나르던 연하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소인이 감히 여쭙사오나 혹 저 인삼 더미 속에 다른 약초가 섞여 있는 듯합니다. 객주 주인 옆에 서 있던 마행수가 연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까지 여종 나부랭이가 감히 무엇을 안다고 나서느냐? 내 코로는 약탕실 고약한 냄새나 맡을 줄 알지. 감별은 우리들이 하는 것이다. 연하는 주눅 들지 않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히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행수님, 소인이 주목하는 것은 흙내음이옵니다. 인삼은 뿌리의 미세한 굴곡과 함께 깊은 산속의 특유의 흙내음을 품고 있습니다. 허나 저 약재들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하나 흙내음 속에 아주 희미하게 칡뿌리의 시큼한 기운이 섞여 있습니다. 게다가 인삼은 뿌리 끝에 숨구멍이 살아있어야 하거늘 저 약재들의 뿌리 끝은 급히 흙을 털어내려 했기에 인위적으로 막힌 기색이 역력합니다. 아마도 칡뿌리를 섞어 중량을 늘린 후 서둘러 위장하려다 이 미세한 오류를 범한 듯하옵니다. 마행수는 연하의 구체적이고 치밀한 지적에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지요. 말도 안 되는 억측이다. 이 모든 약재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거늘. 연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억측이 아니옵니다. 상인의 눈은 돈을 보지만 약재를 다루는 자의 눈은 진실을 보아야 합니다. 제 눈에는 저 약재가 객주의 신뢰를 갉아먹는 도구로 보여옵니다. 이대로 거래를 진행하시면 객주가 입을 손에는 한낱 금전이 아니라
임금님도 살 수 없는 백성의 믿음을 잃는 것이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연하의 말대로 섞인 약재를 골라내어 살펴보니 그녀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객주 주인과 행수들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놀라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연하의 아버지가 심어둔 젊고 영민한 행수 강태호도 있었지요. 강행수는 연하의 비범한 약재 감별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과연 임진사 나리의 안목이 틀림이 없었구나. 막내 아씨는 확실히 기울어가는 임씨 가문을 다시 세울 인재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객주 주인은 연하를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더 이상 굳은 일만 시키는 대신 약재 창고, 정이나 간단한 약재 분류를 맡기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연하의 활약은 곧 객주의 놀라운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해 여름, 장마가 길어져 귀한 산삼의 작황이 좋지 않자 시장에는 가짜 산삼이 횡행했습니다. 다른 약재상들은 속아 넘어가 큰 손실을 보았으나 연하는 강태호 행수와 함께 시장을 돌며 단번에 불량 약재들을 가려냈습니다. 강행수님, 이 산삼들은 겉보기에는 훌륭하나 뿌리 끝에 미세한 흙내음이 너무 깨끗합니다. 마치 인위적으로 흙을 어는 듯한 기색이 오니 필시 어디선가 가져온 것을 섞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줄기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죽은 듯 차갑군요. 놀랍게도 연하의 말은 정확했고 그들은 수많은 가짜 산삼 속에서 진품만을 골라내 객주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하는 가뭄으로 약초가 귀해지자 버려지거나 가치 없게 여겨지던 들풀들 속에서 숨겨진 효능을 가진 약초를 발굴해내 새로운 약재로 개발했는데 그녀가 찾아낸 들꽃 해열제는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고 객주는 덕분에 어려운 시기에도 매출을 크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연하의 놀라운 재능과 탁월한 상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깊은 신뢰와 존경을 보냈고 그는 연하가 약초를 찾아 나서면 가장 먼저 나서 길을 터주었고 그녀의 지시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늘 속마음으로 과연 임진사나리의 막내딸이십니다. 라며 임진사의 안목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하는 강행수가 늦은 밤까지 약재창고 앞에서 불침번을 서듯 지키고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손에는 이상하게도 연하가 어릴 적 자신이 즐겨 먹던 주전부리가 들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연하는 의아한 마음에 강태호를 불러 세웠습니다. 강행수님, 어찌 이 밤늦도록 이곳에 계십니까? 그리고 그 손에 들린 것은 무엇인가요? 강태호는 연하의 질문에 화들짝 놀라며 손에 든 주전부리를 황급히 등 뒤로 숨기며 말했지요. 아, 아씨. 그저 밤 공기를 쐬러 잠시 나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주전부리는 소인이 길을 가다 우연히 산 것이온데. 그런데 강태호의 얼굴이 붉어지자 연하는 강태호의 그런 모습에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꼈지요. 행수님, 제게 거짓을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것은 어릴 적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약재 공부에 지칠 때마다 사주시던 그 주전부리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이 마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온데 어찌하여 행수님께서 갖고 계시는지. 그런데 지금 보니 왠지 행수님 얼굴과 분위기가 매우 익숙한 듯 하옵니다. 연하의 말에 강태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어 자신의 진정한 정체와 오래된 인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송구하옵니다. 연하 씨, 소인은 사실 오래전부터 임 가문을 모시던 가문의 자제이옵니다. 소인의 이름은 강태호. 아씨께서 어릴 적 동무처럼 따랐던 그 소년이 바로 접니다. 연하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가물가물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서 자신보다 몇 살 위였던 굳건하고 영민한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자신의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던 그 소년이 바로 강태호였다니. 강행수님, 아니 태우, 아버님께서는 대체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입니까? 그리고 태우, 너는 어찌하여 이 모든 고난을 그리도 묵묵히 지켜만 보았단 말이냐? 강태호는 차마 연하의 눈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막내 아씨, 나리의 명이 너무나도 엄중하여 아씨를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저희에게도 큰 계획을 알려주시며 소인을 미리 이곳 해동 객주에 심어두고 아씨를 보필하라 명하셨습니다. 허나 아씨께서 홀로 겪으신 고초를 지켜보는 소인의 마음은 매일 밤 칼로 저미는 듯 했사옵니다.
어린 시절 아씨께서 제게 던져주신 그 주전부리 하나에 어린 날 모든 것을 걸었던 소인이온데 어릴 적부터 그 긴 시간 동안 아씨를 사모했던 소인이 어찌 아씨의 어려움을 모른 척할 수 있었겠나이까. 강태호의 고백에 연하의 심장은 크게 요동쳤고 어릴 적 함께 뛰놀며 신분 차이에도 스스럼 없이 지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아버지의 원대한 계획에 강태호가 처음부터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의 깊은 연모는 연하에게 큰 위로와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태호, 그래, 너는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굳건하구나. 하여 아버님께서 너를 그리 믿으시고 이 먼 길을 먼저 보내셨겠지. 이토록 깊은 인연과 거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아씨, 소인은 이 모든 것이 아씨를 위한 나리의 큰 뜻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씨께서 약재 감별을 하실 때면 그 눈빛은 천지의 이치를 꿰뚫는 듯 빛났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모습에서는 참된 상인의 덕목이 보였습니다. 이 모든 시련이 아씨를 더욱 위대한 분으로 만들리라 소인은 확신하고 또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 비천한 소인과 함께 아씨의 그 지혜를 활짝 펼쳐주십시오. 소인은 아씨의 그림자가 되어 어떤 험난한 길이라도 앞장서겠습니다. 아씨가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참된 거상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소인의 모든 것을 바치겠사옵니다. 연하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그의 손을 마주 잡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태호, 그래, 이제 알겠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구나. 아버님의 큰 그림 속에 나를 지지하고 함께할 든든한 동반자가 이미 이리도 굳건히 서 있었으니 그녀는 다시 한번 은비녀를 가슴에 품으며 말했습니다. 그리하라, 태호. 이제부터 너는 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게. 우리는 함께 이 비녀에 담긴 가문의 비밀을 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반드시 임 가문을 부흥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올바른 상인의 도리를 세상에 펼쳐 보일 것이다. 그날 저녁 이후 연하의 이름과 해동, 객주의 명성은 삽시간에 팔도에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지역의 이름난 약재상들과 고을의 유지들은 해동 객주를 찾아와 연하를 만나고자 했는데 그러나 모든 이들이 연하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연하 가문의 숙적인 박 가문을 따르던 약재상들은 연하의 활약의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흥! 보잘것없는 계집이! 쟤까지 것이 감히 약재상 노름에 나선다고 어찌 될 줄 아느냐? 저 천한 여종 나부랭이가 감히 어디까지 기어오르려는 것인가? 그들은 연하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소문을 퍼뜨리려 했었으나 연하의 실력과 정직한 상술 앞에선 그 어떤 음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오빠들에게도 연하에 대한 소문이 귀에 들어가자 해동 객주까지 찾아와서 임 장남은 객주 주인 앞에서 연하를 망신주며 끌어내리려 했지요. 저 계집이 우리 가문의 재산을 도적질하고 있어! 아버님께 몰래 돈을 보내 가문의 땅을 사들인다 들었다! 내가 무엇이기에 감히 가문의 재산을 마음대로 굴리느냐? 당장 객주 일을 그만두고 가문으로 돌아와라! 장남 오라비의 억지에 연하는 당당히 말했지요. 오라버니들, 제가 여종으로 천한 일을 할 때 오라버니들께서는 가문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저 나날이 기울어가는 집안에서 재산의 목록만 세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오라버니들께서 제게 도적질이라 하셨으나 제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가문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때 임차남이 끼어들어 비아냥거리며 쏘아붙였지요. 내가 하는 일이 기껏해야 약초 냄새나 맡는 천한 여종의 일이거늘 가문을 지킨다고? 내까지 천출이 감히 가문을 논하느냐? 천한 출신이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가문의 명맥을 잇고 있다면 스스로 양반이라 자처하는 오라버니들께서는 왜 가문의 위기를 모른 척하셨습니까? 가문의 재산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올바르게 굴리는 지혜가 귀한 법입니다. 오라버니들께서 탐하시는 것은 돈도 돈이지만 돈을 벌 줄 아는 저의 지혜이겠지요. 제가 이곳에서 벌어들인 돈은 단순한 재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인의 도리로 얻어낸 정당한 대가입니다. 오라버니들께서 그 도리를 깨닫기 전에는 제가 이곳 객주에 머무는 것이 곧 임가문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오라버니들이 만약 제게 가문을 맡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이 객주에서 이룬 성과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시고 이보다 더 나은 상인의 도리를 보여주십시오. 한편 그날 오빠들이 연하의 당당함에 꼬리를 내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연하의 지혜와 강태호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해동 객주는 날마다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연하는 이제 단순한 여종이 아닌 객주의 핵심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했는데 이러한 해동 객주의 번영은 쇠락했던 연하의 가문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임진사는 연하가 객주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강태호를 통해 비밀리에 임 가문의 재건 기금으로 돌려 흩어졌던 가문의 토지와 약재밭을 다시 사들이고 묵은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치밀한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강태호는 연하를 외딴 창고로 불러냈습니다. 객주 주인도 모르게 임진사가 보낸 밀사로부터 받은 서신 한 통을 연하에게 건넸지요. 태호, 아버지께서는 다음 지시를 내리신 것입니까? 요즘 객주의 번성이 심상치 않아. 박 가문이 눈치챌까 염려가 돼. 아씨의 염려가 맞습니다. 박 가문은 이미 아씨를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서신은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큼 중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강태호가 건넨 서신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은밀한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야, 내가 해동 객주에서 이룬 공은 하늘도 감복할 만하다. 이제 너의 재능은 능히 가문의 근간을 세울 만큼 자랐으니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이다. 내가 지닌 은비녀의 약초 문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우리 가문 선조들이 수백 년간 갈고 닦은 만초비전으로 통하는 암호가 새겨져 있을 것이다. 이 비전은 단순한 약재 지식이 아니라 어떤 약재상도 넘볼 수 없는 새로운 약재 재배 기술과 독점적인 유통망의 비밀이 담겨 있다. 또한 숙적박 가문의 주요 약재 공급처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숨겨져 있으니 이를 찾아내어 우리 가문의 재건을 위한 결정적인 발판으로 삼아라. 만초비전, 아버님께서 주신 은비녀의 진정한 의미가 이것이었군. 단순한 약재, 감별을 넘어 가문을 완전히 재건할 실마리구나. 맞습니다. 임진사 나리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된 듯합니다. 이 비전만 찾으시면 임 가문은 옛 명성을 되찾는 것을 넘어 조선 최고의 약재상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소인 아씨의 명이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래, 태호야.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가문을 부흥시키겠다. 금비녀의 비밀을 풀고 만초비전을 찾아낼 것이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박 가문보다 한 수사 앞서 움직이는 것. 그러나 연하의 명성이 높아지고 임 가문이 비밀리에 재기의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예의주시하던 숙적박 가문의 수장 박 판서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그의 신복들을 불러 객주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해동 객주에서 연화라는 계집이 날뛰고 있다 들었다. 나리, 그 연화라는 계집은 신분이 천한 여종 나부랭이일 뿐입니다. 허나 약재 감별 능력이 기이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객주의 매출이 급증하고 저희 박 가문의 고객들까지 해동, 객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종이든 천출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 계집이 우리 박 가문의 독점 유통망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얼마 전 임 가문의 막내딸이 호련히 사라진 사실을 기억해라. 나리, 저희가 이미 임 가문의 막내딸 연화의 뒷배경을 조사했습니다. 허나 임씨, 가문과의 접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영민한 여종일 뿐. 박 판서는 분노하여 상을 내리쳤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임진사라는 늙은 여우가 그리도 쉽게 꼬리를 드러낼 줄 아느냐? 그자는 가문을 잃기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준비했을 것이다. 그 여종이 임 가문의 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재능이 임 가문의 잔당과 결합한다면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박 판서는 날카로운 눈으로 신복들을 쏘아보았습니다. 당장 해동 객주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고 그 연화라는 계집의 뒷배경을 낱낱이 파헤쳐라. 혹여 임 가문의 잔당이라면 지도 남기지 않고 모두 쓸어버릴 것이다. 내가 직접 나설 것이다. 그 계집이 가장 아끼는 것을 건드려 그녀를 뿌리째 뽑아버릴 것이다. 박 판서의 명령 아래 박 가문은 연하를 향한 본격적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해동객주 주변에는 박 가문의 밀정들이 그림자처럼 깔리기 시작했고 연하는 알 수 없는 시선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음이 어렴풋이 느껴지기 시작하자 강태호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만초비전의 암호를 풀어낼 방법을 밤낮 없이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숙적 박 가문의 수장 박 판서는 연하가 임 가문의 막내딸 연하임을 확신하고 이번 기회에 임 가문뿐 아니라 연하를 키운 해동 객주까지 모두 멸망시키기로 결심하고 교활한 계략을 꾸몄지요. 해동 객주가 유통하는 약재 중 가장 귀한 청심환의 치명적인 독초를 몰래 섞어 넣어라. 그 독초는 당장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복용하는 이들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려 결국 해동계주의 약재에 대한 불신을 극대화할 것이다. 발각되더라도 이는 단순한 실수로 포장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라. 박 판서의 명령대로 그의 신복들은 해동, 객주가 유통하는 가장 귀한 약재 청심환에 치명적인 독초를 교묘하게 섞어 넣었는데 이 독초는 육안으로는 귀한 약재인 단사와 구별 불가능할 정도로 유사했지만 복용하는 이들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려 약재에 대한 불신을 극대화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동 객주의 청심환을 복용한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객주 앞에 몰려왔습니다. 악성 소문들이 파죽지세로 번져나갔고 객주 아픈 피해를 입은 백성들과 분노한 상인들로 아수라장을 이루었지요. 그리하여 객주 주인은 사색이 되어 연하를 불러들였습니다. 연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자네가 책임지고 관리하던 청심원에서 독초가 나왔다니? 사람들이 우리 객주를 독을 파는 상단이라 손가락질하고 있네. 당장 자네가 책임을 지게. 대감님, 소인은 결백합니다. 이 모든 약재를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치밀한 음모임을 확신합니다. 박 가문의 지시 틀림없습니다. 박 가문, 증거도 없이 감히 명문 가문을 입에 올리느냐? 이 모든 파국은 내가 천한 여종 주제의 상인의 일에 나서서 생긴 일이다. 대감님, 상인의 도리란 자신의 이득이 아닌 백성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객주의 명성을 올렸을 때 저를 믿으셨듯이 지금 이 위기 속에서도 저를 믿고 진실을 밝힐 시간을 주십시오. 박 가문이 사용한 독초는 보통 약재상의 지식으로는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교묘합니다. 저희가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이 모든 죄는 박 가문이 아닌 객주 주인장께 돌아갈 것입니다. 객주 주인은 연하의 단호한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관아의 고발될 위협에 결국 연하에게 진실을 밝혀내라며 시간을 주었습니다. 연하는 급히 강태호를 찾았습니다. 태호, 박 판서는 꼬리가 잡히지 않도록 치밀하게 계획한 것 같아. 우리가 진실을 밝혀낼 증거를 찾아야 해. 만약 실패한다면 임 가문의 재건 계획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목숨이 위험할 거야. 아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인이 밤낮 없이 약재를 다시 감별하겠습니다. 하지만 청심환 속의 독초는 너무나 교묘합니다. 육안으로는 도저히 단사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밤낮 없이 문제의 약재들을 검사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어 절망하고 있었는데 연하가 문득 아버지의 서신에 담겨 있던 만초비전의 비밀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고향에서 소문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온 연하의 두 오빠들이 또다시 객주 주인과 행수들 앞에서 연하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 여종 나부랭이가 감히 상단에 나서더니 결국 가문과 애꿎은 해동 객주를 망치는구나. 아버지께서 이 계집에게 가문의 재산을 맡기려 하셨다니 가문의 망신입니다. 당장 저 계집을 관아에 넘겨 해동 객주의 명예는 물론 우리 가문의 명예도 지켜야 합니다. 맞습니다. 형님, 애초에 천한 것이 돈을 벌어 가문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어. 이 모든 파국은 저 막내 동생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객주 주인장께 사죄하고 가문의 후계는 저희들에게 맡겨야 할 것입니다. 연하는 분노에 찬 두 오빠들 앞에 나섰습니다. 오라버니들, 가문의 명예가 이리도 위태로운 때에 어찌하여 머나먼 이곳까지 와서 동생을 탓하고 계십니까? 제가 유통한 약재에 문제가 없음을 만천하에 증명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오라버니들께서는 지금 박 가문의 계략에 놀아나고 있을 뿐입니다. 계략은 무슨 계략? 내가 독을 몰래 섞어 넣은 것이 틀림없다. 그 비녀의 비밀이 있다고 아버지가 너에게만 속삭이더니 그 비밀이 바로 독을 만드는 비법이었느냐? 두 분 오라버니들, 참으로 어리석으십니다. 아버님께서는 만초비전을 제게 알려주려 하셨습니다.
그 비전은 가문을 파멸시키는 독이 아니라 가문의 비기가 담긴 보물입니다. 오라버니들께서는 평생을 탐욕에 눈이 멀어 그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만약 이 위기를 타개하지 못한다면 오라버니들은 가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박가문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연하의 강렬한 기세에 두 오빠는 움츠러들었으나 그들은 곧장 관아로 향했고 결국 관아에서는 해동, 객주가 유통한 약재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객주 주인과 책임자였던 연하를 잡아들이려 하자 연하는 강태우의 도움으로 간신히 관군의 추적을 피해 몸을 숨겼습니다. 태우, 이제 시간이 없어. 나는 반드시 이 밤이 가기 전에 은비녀의 비밀을 풀어 만초비전을 찾아내야 해. 박 가문이 이번 음모에 사용한 독초의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파멸할 것이야. 강태우는 연하의 손을 잡으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아씨, 걱정 마십시오. 소인이 아씨를 지키겠습니다. 아씨는 오직 은비녀의 비밀을 푸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만약 관군이 쫓아오면 소인이 아씨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겠습니다. 아씨의 지혜와 희생이 임 가문을 일으킬 단 하나의 희망입니다. 부디 저희 모든 운명이 걸린 이 은비녀의 비밀을 밝혀주십시오. 연하는 그의 희생적인 사랑의 눈물을 글썽였지만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기에 마음을 다잡으며 은비녀와 가문의 고문서를 펼쳤습니다. 태우, 박 가문이 사용한 독초는 단순히 모양만 비슷한 것이 아닐지도 몰라. 아버님께서 비전의 독점적인 유통망과 약재 재배 기수의 비밀을 담아두셨다면 필시 이 비전이 이 음모를 역이용할 무기가 될 것이라는 뜻일 거야.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은비녀의 미세한 문양을 횃불 아래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서신에 적힌 암호를 대조하자 은비녀의 숨겨진 문양 중 일부가 고문서의 특정 구절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지요. 찾았어. 태우, 만초 비전의 암호를 해독했어. 비전은 단순한 약재 지식을 넘어 땅의 기운을 다루는 재배법, 약재의 기운을 극대화하는 제조법, 그리고 모든 약재의 독성 성분을 분별하는 치명적인 지식까지 담고 있었는데 박 가문이 청심환에 섞은 독초에 대한 내용도 있었지요. 그 독초는 사화자라는 특수한 독초로 귀한 약재인 단사와 유관으로 구분 불가능할 정도로 유사했지만 비전서에는 이 독초의 미세한 뿌리 잔재를 특별한 용액에 담갔을 때만 나타나는 미세한 기포를 통해 구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비전은 또한 박 가문이 이 독초를 만주의 외딴 지역에서 비밀리에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있다는 결정적인 정보까지 담고 있었지요. 태우, 박 가문은 이 비전의 존재를 꿈에도 몰랐을 거야. 이것이야말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최후의 무기였어. 이 지혜로 그들의 모든 음모를 무너뜨릴 수 있어.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관아에서는 해동 객주 주인과 연하를 잡아들이기 위해 병사들을 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연하가 강태우와 함께 당당하게 관아 앞에 나타났지요. 겉모습은 초라한 여종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양반보다도 기계에 넘쳐 있었습니다. 관장님, 저희가 결백함을 증명하러 왔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숙적 박 가문이 해동 객주를 무너뜨리기 위해 꾸민 음모입니다. 제가 그 증거를 가져왔으니 부디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박 판서는 관아로 달려와 연하의 대담함에 코웃음을 치며 연하를 조롱했습니다. 겨우 여종 나부랭이가 증거라니!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감히 명문 가문인 나를 모함한구나! 당장 저 천한 계집을 잡아 가두시오! 박 판서님, 이 약재가 정말 단순한 실수로 섞여 들어왔다 생각하십니까? 약초를 다루는 상인의 도리란 작은 실수 하나에도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수많은 백성의 생명이 달린 독초라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님을 입증할 증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연하는 곧바로 관장 앞에 놓인 문제의 청심환을 담은 약재 샘플과 자신이 해독한 만초비전의 일부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관장님, 이 청심환에는 유관으로 구별 불가능한 사화자라는 독초가 섞여 있습니다. 이 독초는 오직 박 가문이 만주 외지에서 비밀리에 독점적으로 유통하는 약재이며 그들이 이 객주에 사화자를 섞어 넣었다는 증거는 이 약재의 미세한 잔재로 밝혀낼 수 있습니다. 박 판서는 연하의 구체적인 지적에 얼굴빛이 흙빛으로 변했지만 여전히 연하를 몰아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웃기지 마라!
내가 가져온 낡은 서책이 어찌 진실을 증명한다는 말이냐? 내가 독초의 정체를 안다 한들 그 독초가 우리 가문의 것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박 판서님, 독초가 특수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 독초를 독점적으로 유통하는 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진정한 진실일 것입니다. 제가 이 객주에서 여종으로 일하며 배운 상인의 도리란 눈앞의 이득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올바른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판서님은 눈앞의 이득에 눈이 멀어 세상의 이치를 거역하셨습니다. 연하는 비전서에 적힌 대로 가져온 특수한 약초 용액을 약재 샘플에 부었는데 잠시 후 약재의 잔재에서 미세한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 기포는 박 가문이 주장했던 단순한 단사가 아닌 비전서에 기록된 사화자의 독성 반응이 나타났지요. 보십시오. 만약 단순한 오류였다면 이런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박 가문이 오직 독점적으로 다루는 독초를 교묘하게 섞은 고의적인 살인 행위입니다. 이 독초는 임 가문이 수백 년간 지켜온 비전이 아니었다면 그 누구도 밝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연하의 논리 정연하고 정확한 증거 제시 앞에 관장은 물론 주변의 상인들까지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박 판서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발을 동동 굴리며 소리쳤지요. 무슨 헛소리냐? 저 천한 계집이 꾸며낸 거짓말입니다. 당장 저것들을 잡아들이지 않고 무엇하느냐? 그 순간 강태호가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박 판서님, 더 이상 거짓을 고하지 마십시오. 소인은 임진사 나리의 명을 받고 임 가문을 모시는 자로서 박 가문이 지난 6년간 임 가문을 몰락시키기 위해 꾸민 모든 음모와 이번 청심한 독극물 음모의 전말을 알고 있습니다. 박 가문이 독점적으로 유통하는 사화자의 공급처 명단이 이곳에 있습니다. 임진사 나리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내다보고 이 증거를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강태호의 말에 박 판서가 이 상황을 모면하려 소리를 지르며 부인했지만 관장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인한 뒤 연하와 강태호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했지요. 증거는 명백하다. 박 판서는 백성들을 해치고 약재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한 죄가 크다. 당장 박 판서와 그 일당을 모두 잡아들이고 해동 객주의 결백을 밝혀라. 관장의 명령과 함께 박 판서의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의 죄상이 밝혀지자 관하에서는 박 가문을 엄히 다스리고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불법적인 약재 유통망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해동 객주는 모든 혐의를 벗고 이전보다 더욱 빛나는 명성을 되찾았지요. 또한 객주 주인은 연하의 결백함과 비범함에 깊이 감동하여 연하에게 큰 절을 올리며 말했답니다. 연하, 아씨. 소인이 아씨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종으로 천대했던 지난날을 깊이 후회합니다. 아씨께서 우리 해동객주를 구해내셨으니 이제 이 객주의 진정한 주인은 아씨이십니다. 부디 이 해동객주를 맡아주시어 조선의 약재 유통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날 이후 연하는 객주 주인의 진심에 감사하며 객주를 맡아 상인의 도리를 펼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여종의 옷을 벗고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돌아온 연하의 모습은 어엿한 상단의 주인이자 한 가문의 대들보로 성장한 거상의 기품이 느껴졌지요. 한편 이 모든 소식을 전해 들은 임진사는 마침내 해동객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하는 한 걸음에 달려나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는데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부녀의 해우는 눈물과 감격으로 가득했습니다. 연화야, 내가 해냈구나. 나의 막내딸이 이토록 큰 지혜를 발휘하여 가문을 구하고 백성들에게 참된 상인의 도리를 보여주었으니 이 아비는 이제 더 바랄 것이 없구나.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의 깊은 뜻을 모두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고초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시련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주신 은비녀와 만초비전은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제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르쳐 준 가르침이었습니다. 임진사는 연하와 강태호를 자신의 앞에 앉히고 그들에게 은비녀 계책 전체의 전말을 털어놓았습니다. 너의 두 오라비는 겉모습만 탐했지. 내면의 지혜를 키우지 못했다. 나는 그들이 가문을 이을 수 없음을 알고 절망했으나 너에게서 희망을 보았다. 비록 여인의 몸이나 내 마음속의 지혜와 강직함은 어떤 사내보다 뛰어났으니 내가 너를 통해 가문을 부흥시키기로 결심했었다.
내가 스스로 만초비전을 찾아내고 그 지혜를 깨우쳐야만 어떤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거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단다. 내가 한양의 여종으로 팔려가 스스로 바닥을 경험하지 않고 귀한 약재와 천한 잡초를 구별하는 고된 일을 겪지 않았다면 만초비전의 지혜를 깨우쳐 박 가문의 독초 사화자를 절대 구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겪은 고난이 곧 너의 지혜를 다듬는 연마 과정이었던 게다. 그는 강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태호 또한 너를 돕기 위해 어려서부터 이곳 객주에 미리 심어두었던 나의 충직한 신복이었다. 너의 어린 시절 인연이 너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나는 이미 내다보고 있었다. 나리, 소인, 나리의 뜻대로 연하 아씨를 끝까지 보필했나이다. 아씨의 비범함은 소인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나이다. 그때 연하가 강태호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이 결국 자신을 위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지혜로운 인도였음을 깨달은 연하는 아버지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요. 한편 연하의 두 오빠들은 박 가문의 몰락 이후 자신들이 연하를 비난하고 가문의 재산을 탐했던 행위가 관아의 조사를 통해 만천하에 알려지자 수치심의 고향을 떠나 떠돌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 오라비들은 스스로의 탐욕에 눈이 멀어 그릇된 길을 갔으니 이는 가문의 후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제부터 너는 우리 임 가문의 진정한 가주가 되어 가업을 이끌어야 한다. 가문의 모든 명운이 너에게 달려있다. 아버지, 두 오라버니들이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으나 그들의 생명까지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거상이 되어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인도하겠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그들의 탐욕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상인의 도리를 지킬 수 있는 자만이 이 가문에 머물 자격이 있음을 세상에 보일 것입니다. 그날 이후 임 가문은 연하의 활약으로 예명성을 되찾는 것을 넘어 조선 최고의 약재상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연하는 만초비전에 담긴 독점적인 재배 기술과 유통망을 활용하여 약재의 품질을 혁신하고 백성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귀한 약재를 공급했는데 그녀의 객주는 약재상의 본분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중점을 두었고 그 지혜와 덕망은 세상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연하는 명실상부한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었고 그리고 연하의 곁에는 언제나 강태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행수가 아닌 연하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오른팔이 되어 임 가문의 새로운 약재상을 함께 이끌어갔고 연하는 강태호의 희생과 변치 않는 사랑에 감사를 표하며 마침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호야, 너는 나를 구했을 뿐 아니라 내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었다. 내가 만초비전을 해독하여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시간을 벌어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임 가문은 너와 나의 가문이다. 우리 함께 아버지께서 꿈꾸셨던 그리고 백성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상인의 나라를 만들어가자꾸나. 아씨, 소인에게 이토록 큰 영광을 주시다니. 소인은 아씨의 지혜와 덕을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아씨가 계신 곳이 곧 소인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날 이후 연하와 강태호는 임진사가 보았던 그 큰 그림처럼 세상의 이치를 읽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거상의 부부로 살며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약재상의 막내딸이었으나 아버지의 깊은 안목과 치밀한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강인한 의지와 지혜, 그리고 곁에서 묵묵히 지켜준 든든한 동반자의 도움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간 한 여인의 위대한 여정을 보여줍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처럼 타고난 재능도 올바른 가르침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강인한 마음이 더해질 때 비로소 세상의 빛을 발하고 출신을 뛰어넘어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